안녕하십니까, 청락입니다. 계속 진행해 본다면은 이제 두예인데, 두예는 섬서성 이제 사람인데 명문가 출신입니다. 얘는 두예는 이제 서릉을 감시하는 오나라 명장, 이제 오나라의 명장이 이제 서릉을 지키고 있었는데 급습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두예는 이제 장정이 명이 자기는 이제 내가 서령 장정을 급습해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이제 상대방인 그 오나라 장군 장정은 자신의 패배를 분명히 조정에는 보고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이제 포로로 잡은 오나라 군사들을 오나라 수도죠. 글로 다 압송해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황제가 손호였는데 갑자기 자기 백성들을 군사들을 잡아갖고 자기 수대로 보내니까 그때 와서 이제 자기 군사들 피했다는 걸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을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고 유hen으로 거처를 해버립니다. 장정이 계속 능력 있는 장소였는데 그 중년 거두부에서 거처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장정은 원래 오나라의 마지막 명장인데 자신이 이제 패한 사실을 조정에 이제 알리지 않은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오나라 조정은 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했고 알려봤자 이제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까 싶어서 이제 패배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장정은 중요한 군사들 요충지에서 제거당했으니까 두예의 작전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279년 11월에 진나라 이제 무제는 조서를 내려갔고 대규모로 이제 오나라 정벌을 명했습니다. 이제 강서성부터 이제 파촉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6갈래로 나눠서 이제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20만 대군을 이제 동원한 이제 군사 작전이었는데 이때 이제 오나라는 멸망합니다. 이때 오나라 보면은 이제 52만 호가 있었고 군사가 23만이 있었답니다. 인구로 따지면 보통 230만 정도 있었다는데 결국은 오나라도 멸망하고 납니다. 이게 바로 삼국시대의 끝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파죽지세라는 게 있는데, 이 말 들어봤습니다. 파죽지세. 파괴할 파자, 죽을 쪼개는 그런 지세인데, 두예가 이제 오나라 정벌할 때 이제 보수파트의 지지를 받게 됐을 때 한 말입니다. 대나무를 이제 쪼개보면 대나무는 이제 끝부분을 강하게 정확하게 칼로 치면은 밑에까지 쫙 갈라집니다. 많이 해봤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는 거침없이 이제 몰아치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딱 몰아치면 일사천리 딱 되니까, 잘못 치면 여러 번 치게 되지만 한 번만 정확하게 치면은 쫙 갈라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파죽지세라 그러고, 같은 말은 이제 뭐 쇳불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런 말도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삼국시대에 이제 뭐 비록 뭐 후한만부터 해서 한 70년, 80년 정도 기간인데 삼국시대 또 길게 얘기해 봤습니다. 워낙 또 유명한 삼국지라는 소설 자체가 유명하고, 그리고 그 특출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영웅들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시대는 사실 잘 없습니다. 초안지가 유명하고, 그리고 삼국지가 유명한데, 진나라가 삼국지가 조금 더 인물들이 다양하고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제 역사적 내용에서 이제 좀 여러 번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는데 조조, 뭐 사마이 집안 어차피 같은 것 이어받았으니까 뭐 조씨 집안에서 사마씨 집안에 조씨 집안이 일을 시작하고 사마씨 집안이 이제 끝을 보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위초고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조조라든지 사마이라든지 인물이 송건이나 선씨들이나 아니면 저쪽 이제 유비 집안의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통일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인물에 뛰어나면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은 원나라 송건도 워낙 똑똑했고 유비 뭐 제갈량 이쪽 청나라 사람도 똑똑했고 조조의 수하들도 다시 똑똑했지만 그걸로 가지고 결정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 비슷하다 보면은 이제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나라 뭐 진나라 같은 거지만 위진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이 지금 말하자면 중원지역은 지금 말하는 섬서성하고 저기 하남성 이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장안, 낙양 이쪽 지역입니다. 그쪽 중심 지역입니다. 그거를 중원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쪽 지역이 곧 넘어 이제 산동도 거기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바로 봐서는 가장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우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저 밑에 뭐 사실 오나라나 총나라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자 오락교 취급했거든요. 그렇죠. 그저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었고 경제로도 가장 강력했고 문화 수준 자체가 높았고 그러니까 인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은 자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장강을 기준 아니면 장강 바로 위에가 회수잖아요. 회수. 워낙 고위가 강하고 본다면은 중국 왕조에서 2000년, 3000년 그게 뭐 4000년인데 이쪽 그러니까 회수 밑으로 장강 근처에 밑에서 전국을 통일한 왕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북방민족은 다 북쪽에서 났죠. 그러고 국방민족 아니더라 한족 중에서도 다 북쪽 그쪽에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큰 인물들이 다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민족이든지 밑에서 장강 밑에서 나온 인물들이 전국을 통일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물론 강남이 계속 개발돼서 뭐 한 송나라 때부터 개발돼서 청나라 때 가면 경제력은 강남이고 위에는 정치적 지도력이 있었는데 경제력이 크지만은 정치적 영향력은 남쪽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북쪽에서 있는 거지. 지금 근현대사에 본다, 지금 가장 최근에는 지금 이건 생각해본다면 장제석이라는 현대에 와서 장제석은 어느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영파사 영파입니다. 영파. 항주 영파.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상해 밑에 있는데 영파 출신이고 그리고 마오쩌둥은 창사 상탄 출신입니다. 호남성.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장강 밑에죠. 남쪽 지역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전국적인로 정권을 잡았었고 각축지는 벌였다. 그래서 결국은 뭐 대만하고 갈라졌지만은 어쨌든 그쪽 남쪽 사람들 중심이 돼서 통일왕조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역사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쪽 사람들 정권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전국적인 정권은. 물론 뭐 가끔 가다가 뭐 반란 세력이라든지 작은 왕조는 있었는데 전국적인 정권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딱 특이한 거죠. 남쪽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정권을 어쨌든 잡았으니까. 이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4,000년 중에 뭐 사회주의라는 게 뭐 몇 년이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초구에 본다면은 문화적으로, 경제적, 그리고 인구, 뭐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는 이제 그런 한계를 모시고 있지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삼국시대라는 것은 이제 끝나고 삼국시대 다음에 이제 진나라는 삼국시 통일산왕조고 진나라는 얼마 못 가서 바로 망합니다. 망하고 난데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배울 때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도 하고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남조와 북조가 딱 갈라져서 이제 수많은 이제 왕국이 무침을 겪는 그런 중국의 대혼란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물론 뭐 통일왕조 안 했으니까 대혼란기가 맞는데 대혼란기를 겪고 나면서 어떤 되게 분열과 갈등이 다 해소되면 되게 융성한 기운이 일어나잖아요. 딱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조 시간도 몇백 년의 세월을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고 새로운 왕조도 생겼다 말았다 망하고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도 이제 점점 인민족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중국 본토로 진출하는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시기가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뭐 오만 민족이 다 나옵니다. 그런 혼란의 시대. 우리는 사실 혼란의 시대를 사실 우리 역사도 아니고 중국 역사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왕조를 분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고 어렵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고 중국에서도 남북조 시대를 전공한 학자들은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알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몇 번의 기회를 거쳐서 이제 중요한 왕조들 위주로 전체적인 틀만 잡고 수나라 당나라 시대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